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시리즈 2021년에 제가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테마들인데, 요번 거는 이제 지금 화면 보이시면 딱 아시겠죠? 대선 테마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다음 대선이 2022년 3월 1년 남았죠? 그래가지고 대선 테마가 뭐 여태까지 계속 돌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뭐 진짜 특이 케이스로 안 돌지는 모르겠어요. 과거에 일단 대선 3번은 계속 돌았었거든요.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도 특별한 거 아니면 돌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대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나라를 좌우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거죠. 그만큼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확률은 좀 매우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미국 대선, 뭐 아직 결과는 안 정해졌지만 조 바이든이랑 트럼프 관련 종목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움직였었죠. 그만큼 한 나라의 대통령을 정하는 커다란 이벤트이기 때문에 대선 테마도 이번 연도 좀 돌지 않을까. 자, 그래가지고 일단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 거부감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각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난 어디 당은 싫어, 어디 당은 좋아,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거는 정치 성향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자신의 신념이 있는 거니까, 성인이니까 신념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가지고 거부감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테마주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대선 테마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테마주 치고서도 대선 테마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편이다. 요거는 일단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다른 테마들도 사실 테마주에서 난이도 없는 테마가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선 테마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 다른 재료들, 다른 테마들 대비해서 이제 예상 못한 변수가 조금 더 나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좀 가까운 기억으로는 뭐가 있을까? 지엔코 있죠, 지엔코. 이거를 매매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자, 이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 때 대선 출마, 제가 지금 좀 가물가물한데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했던 거는 같은데, 여하튼 반기문 이제 대선 나온다 이런 식으로 했다 여론 형성으로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살짝 지금 제가 좀 완벽하게 기억을 하는 거 아니라 살짝 틀릴 수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고 발언은 한 적은 없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무튼 여론에서 다음 대선에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다 형성이 돼서 올랐었는데, 이런 식으로 여론 형성되다가 갑자기 대선 출마 안 하겠다 한마디에 지엔코 요렇게 쩌마를 그냥 밀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발언이 또 시간에 3시 이후, 3시 반 이후 4시인가 시간에 나왔어요. 그 발언 뉴스가. 그래가지고 2.5 맞으신 분들이 조금 아직도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매매하신 분들은 요 종목을 건드리셨을 좀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가격을 4년 동안 회복은커녕 6분의 1, 7,000원, 8,000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이 종목 거의 그냥 남은 돈이 없는 거죠. 1억 넣었어도 1,000만원 건지고 끝이에요. 그 전에 여기서 손절을 치셨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보통은 이런 자리에서 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버티신 분들은 지금 그냥 없는 돈, 셈 치고가 아니라 진짜 없는 돈이죠. 이 정도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회복을 못하고 있고, 이런 것처럼 대선 테마는 좀 분명 리스크가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엄청 돌발성 악재가 많다고 해야 되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돌발성 악재가 조금 많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조금 있습니다. 뜬금없이 홍정우 가족 관련 악재 떴었죠. 그래가지고 홍정우 관련주가 한국 프렌즈 요 구간
어디였었지? 악재 뉴스가 팍 하면서 밀었었는데, 아, 여기네요. 여기. 이때인 것 같은데, 요때 이제 자녀, 문제, 요런 걸로 갖다가 한번 밀었었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날인가? 가물가물하네요. 좀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좀 가족 관련 엮인 악재, 혹은 언행 실수 악재도 가끔 나와요.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케이스처럼 갑자기 대선 출마 안 하겠다, 생각 없다, 요런 거 등 이런 다양한 돌발 악재가 조금 존재하는 테마입니다. 그렇게 안 만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제 대선 테마 매매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뭐 안 하시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 일단 관심을 갖고 볼 거고, 대선 테마를 어떤 식으로 매매하신다 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은지 제 기준이에요. 영상에서 좀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선 테마의 특징을 좀 알고 넘어가야죠. 대선 테마 특징. 이제 좀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렸던 돌발 악재가 상당히 많아요. 그냥 다른 테마주 대비해서 상당히 많고, 자, 2번. 요거는 이제 특성인데, 테마의 순환매가 많다. 뭔 말이냐? 각 대선 주자들 관련 종목들 순환매. 요거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은 지금 뭐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이 세 명이 아주 대표적인 지지율 최상위권이죠. 방금 뉴스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최상위권인데, 이외에 거의 밀려있는, 뭐 조금 맘먹기도 힘들 정도의 지지율인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뭐 5%든 3%든 조사해서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아직 대선 테마가 제대로 도는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요 3명 정도, 거기다 홍정우 관련, 그리고 뭐 서울시장 이슈로 안철수, 요런 분들이 움직이긴 하는데, 대선 테마가 제대로 돌 때는 예상외로 지지율 막 2%, 3% 이런 분들의 테마주도 돌아가면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대선 출마 가능성이 여론에서 나오는 분들, 자, 그때 대선 테마가 좀 제대로 돌 때는 지지율이 낮은 사람들, 막 2에서 3% 이런 분들 것도 시세를 조금씩 움직이고, 그 다음에 대선 출마 가능성이 여론에서 형성되는 사람, 지금 뭐 이제 누가 있을까요? 지금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반기문, 뭐 아니면 지금 꼭 따지자면은 요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네. 하여튼 요런 여론 형성되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선 출마를 안 한다고 하거나, 혹은 뭐 아직은 누구도 몰라요. 할 생각이, 아니 할 수가 없는, 할 수가 없는은 아니야. 대선 출마를 안 한다고 하거나, 혹은 안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윤석열 관련주가 정말 대표적이지 않나, 홍정우. 그리고 저번 대선 때는 이제 유시민 관련주가 그랬어요. 유시민 관련주, 뭐 풍강, 보혜, 뭐 이런 종목들 유시민 관련주로 움직였었는데, 유시민 관련주가 저번 대선 때는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대선 출마를 안 한다고 했는데 유시민 관련주가 계속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테마도 상당히 셌어요. 이거 그때 매매하신 분들, 지금 몇 년 전이지? 17년, 한 4년 된 것 같은데, 이 당시에 매매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상당히 셌어요. 대선 출마를 안 할 거라고 했는데도 관련 종목들이 들썩들썩 순환매로, 이런 식으로 각 주자들이 막 치고받고 하면서 계속 순환매가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선 테마 돌 때 보시면 이해가 갈 건데, 이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나마 좀 비교를 하자면은 최근에 뭐 코로나, 요번 연도 코로나 관련 종목 같은 느낌으로. 자, 그리고 이런 분들만 움직이는 거 보면은 지지율이 밀리던 뭐를 하든 어떻게든 한 번씩 이슈를 만들어서 시세를 주는구나, 이 생각이 들 겁니다. 시장을 보면은.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대선 테마 순환에서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순환매인데, 자, 어떤 거냐면은, 대선 테마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인맥 테마, 그리고 인맥 테마가 지금 다 인맥이죠. 인맥 관련 주들이에요. 움직이는 것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대선이 꽤 가까워지고 진행이 되면은 이제 정책 테마가 중간에 돕니다. 그리고 다시 마무리가 인맥 테마로 마무리를 해요. 이 대선 테마 특성인데, 처음에 지금 인맥 테마가 다 돌고 있죠. 지금 여기 시세 주는 것들, 뭐 동신건설이든 뭐 프리엠스든 휴림로봇, 삼부토건, 유승민, 안철수, 요런 거 윤석열 관련주들 다 인맥입니다. 인맥 테마예요. 그런데 이런 테마가 계속 돌다가 정책 테마 시즌이 한 번 와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재명 도지사 지지율이 높죠. 그러면은 이재명이 무언가 정책 뭘로 할까? 공약을 뭐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내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은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적극적으로 늘리겠다. 뭐 이런 식의 공약이라던가 혹은 저출산 이런 공약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게 인맥주들이 계속 돌다가 어느 순간 정책주로도 한번 쓱 노선을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웃긴 거는 과거에 발언했던 것들도 막 엮어서 움직일 때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자, 이거는 그냥 예시예요.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과거에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말 한 적 없을 겁니다. 한 19년도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적극적으로 키우겠다.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다 치면은 이거를 정책 테마 돌 때 이런 과거 기사, 과거 발언을 가져와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을 시세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약 관련 내용들이랑 그리고 과거 발언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 걸 가져와서 재료로 만듭니다. 저출산 정책 해결하겠다. 이런 말 한마디면은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 등등이 또 시세를 주겠죠. 자, 그래가지고 일단 기억나는 특성은 한 요거 3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지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대선 테마가 도는 게 보인다. 대선 테마가 시장에 주도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이제 시세 주는 사람들은 지지율이 높겠죠. 그런 사람들 따라잡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그건 결국 당일 대의매매죠. 대의매매. 그래가지고 지지율 탑에 있는 분들이 치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매매할 만은 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건 분명히 대의매매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따라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특징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여기서 대선 테마는 순환매가 엄청 돌아요. 꼭 돌아요. 이건 대선 3번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거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대선 테마를 좀 매매할 생각이 있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이 테마에 순환매가 미친듯이 도는 걸 알고 있어. 사람마다. 그러면은 뭔가 지지율 이슈 등으로 한 명이 강하게 오른다. 한 명이 강하게 치고 오르면 나머지 대선 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빠지겠죠. 이게 정상이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눌리는 대선 주자들 거를 분할 매수,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분할 매수 폭도 좀 크게 해줘야 해요. 2%, 3% 이런 식이 아니라 한 10%, 15%, 20% 이런 게 아니라 10에서 20% 요런 단위로 분할 매수를 크게 해줘야 됩니다. 하락폭을. 왜 분할 매수를 크게 해줘야 되냐? 대선 테마주들은 기본적으로 튈 때 탄성이 상당히 좋아요.
뭐 최근 종목들을 보면은 뭐 이건 대선 테마는 아니지만 뭐 까뮤엔씨 뭐 상한가 2번 가고 뭐 난리도 아니죠. 2번까지는 아니어도 막 순식간에 뭐 50% 오르고 여기도 막 이런 식으로 갔다가 팍팍 튀고 아니면은 윤석열 관련주 뭐 서현탄 메탈 상승률 보세요. 이런 식으로 모베이스 전자도 좀 셌던 것 같은데 예. 이런 식으로 상승폭이 큽니다. 특히 지금 시장의 유동자금 훨씬 많죠. 여태까지보다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승했다 하면은 가볍게 10에서 상한가가 나오는 그런 테마이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분할 매수 폭을 좀 작게 잡으면은 뭐 자금의 문제도 있고 멘탈이 못 견뎌요. 그래서 분할 매수 폭을 조금 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크게 해줘야 돼요. 탄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은 뭐 이제 아까 말한 특이 케이스, 저번 대선에서 유시민 같은 케이스로 좀 보고 있고, 지금 뭐 여기서 이제 조금 봐야 되는 거는 여당은 이제 솔직히 그냥 여기서 뭐 새로운 분이 튀어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이낙연 투탑이죠. 그리고서 야당이 문제거든요. 야당. 여당은 이 2명 그냥 하면 돼요. 사실 여기 둘이 뭔가 특별하게 악재가 생기는 게 아니면은 요 2명은 그냥 계속 좀 눌림 준다 싶으면 관련 종목들 해도 됩니다. 네, 야당이 문제로 보고 있어요. 저는 뭐 야당은 이제 실제 대선은 안 나오겠지만 윤석열은 방금 이제 저번 유시민 같은 좀 특이 케이스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야당 측에서는 이제 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이 유승민 이번 대선이 마지막 정치 도전, 그리고 원희룡 대선 도전. 야당에선 지금 이 2명 있죠. 그래서 유승민, 원희룡 2명이 대선 출마에 대해서 말했고, 뭐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뭐 이번에 서울시장 얘기가 없었으면 안철수 관련 종목도 조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시장 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일단은 서울시장 관련 이슈로 관련 종목으로 볼 수 매매는 할 수 있는데 대선 테마로 좀 이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일단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만약에 서울시장이 된다 그러면은 다음 대선 출마 가능성 높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다음 대선으로 좀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수도 핵심의 시장이 된다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지지율 관련해서 조금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면은 다음 대선에서는 무조건 안철수 관련 종목 무조건 봐야겠죠.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면은. 대신에 이번 대선에서는 살짝 조금 뒤로 밀어두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조금 특이 케이스가 이제 홍정욱 그리고서 윤석열 관련주랑 좀 비슷한 지금 포지션이거든요. 이 2명은 비슷한 포지션이에요. 저번 대선 유시민 이런 식으로 했다가 뭐 조금 애매한데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넘어간다 싶으면은 뭐 홍준표, 황교안. 근데 황교안 같은 경우에 이제 지지율이 이번에 좀 밀리면서 활동을 안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홍준표도 사실 저번 대선에서 이제 떨어진 케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엮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중심으로 좀 매매를 하는 게 보는 게 맞지 않나. 혹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튀어나오면은 근데 그 사람이 지지율 대해서 꽤나 괜찮거나 혹은 각 당에서 밀어주는 움직임이 보이면은 그 사람들 관련 종목은 조금 추가를 해줘야겠죠. 아주 야당이 지금 조금 오락가락 하는데 정리가 될지. 자, 여하튼 대선 테마 어떤 분들은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하고 리스크 크다 해가지고 싫어하시는데 뭐 맞는 말입니다. 부정 못하죠. 근데 반대로 대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5년에 한 번 오는 빅 이벤트인 것도 부정을 할 수 없죠. 대선이란 거는 뭐 미국 대선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관련 종목들이 뭔 연관이 있다고 들썩이는 그런 식으로 했다 흐름. 그런 식으로 시장 중심을 한 번 정도는 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5년에 오는 이벤트고 나라의 향방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높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안 만든 분들은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뭐 리스크 관리가 조금 안 되시는 분들, 비중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대선 테마는 정말 쥐약입니다. 이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비중 조절, 리스크 관리 아예 안 되시는 분들 있죠. 그냥 뭐만 하면은 비중 막 70%, 100% 때려박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 대선 테마 쳐다도 보지 마세요. 진짜 깡통 금방 찹니다.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비중 조절하고 그냥 각 테마 그냥 뿌려놓으면 수익 주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선 테마는 여태까진 그랬어요. 저는 매매했을 때. 근데 반대로 왔다가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대선 테마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 앞에 이제 좀 길기는 했는데, 소론이 길었는데, 그만큼 대선 테마 조금 조심해야 되는 점도 있고, 반대로 갔다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관점들, 대선 테마 특징,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좀 매매하면은 조금 제 경험상 수월했는지, 요거를 좀 드리느라 서론은 좀 길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당부터 보면은 지금 이재명 관련이랑 이낙연 관련 종목들은 뭐 상당히 세죠. 그래서 원래 이재명 관련주는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에이텍 시리즈였어요. 에이텍 TN, 에이텍. 얘네들이 첫 대장을 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얘네가 처음 상승을 하고 시총이 좀 커져서 그런지, 그 다음에 뭐 이런 동신건설, 프리엠스 이런 애들이 좀 치고 올라왔죠. 그래가지고 지금 프리엠스가 시총이 상당히 좀 가벼워 보이는 거는 눈에 들어오기는 하네요. 시총이 얘가 900억이고, 그 다음에 동신건설이 최근에 대장주를 했지만 얘는 일단은 시총이 조금은 붙어있는 모습. 근데 유통시총이 가볍네요, 얘가. 둘 다 가볍네. 프리엠스도 유통시총 따지면 뭐 끽해봐야 300억 되고, 동신건설도 뭐 하면은 500억? 둘 다 상당히 가벼운 듯 합니다. 에이텍 시리즈는 뭐 70% 하면은 뭐 그래도 한 7, 800억은 나오겠죠. 일단은 과거에 대장은 에이텍이었어요. 근데 지금 흐름은 프리엠스랑 뭐 동신건설 요런 쪽으로 조금 옮겨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서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책주로 관련해서 조금 엮이긴 합니다. 교복 관련해서 한번 그 정책을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형제 시리즈는 이재명 관련 교복 그런 걸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고, 자, 일단 뭐 최근에 대장이라고 좀 따지기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얘네들이 지금 테마가 좀 확확 돌기는 했네요. 하여튼 저는 일단은 프리엠스, 동신건설, 토탈소프트, 그리고 에이텍 시리즈 요렇게까지 좀 묶어볼 것 같습니다. 이재명 관련 종목은 여기는 지금 대장이 좀 뚜렷한 느낌은 없어가지고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장은 결국에는 대선 테마 접근해서 시세 세게 주는 애들 나올 거예요. 대선 테마 그 돌 때 첫 상한가라던가 그런 종목이 보통 대장을 하고, 그리고 오르고 나서 나머지 걔네들이 시세를 좀 많이 준다. 그러면 그때 밑에 있는 애들도 순환매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재명 이렇게 관련 종목들. 자, 그리고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정치 테마랑은 조금 이슈가 다른 게 있죠. 얘는 인맥인데, 다른 인맥 이 정치 테마는 뭔 특이점이 있냐면은 뭐 학교 지연 혹은 뭐 회사 아니면은 동문 뭐 요런 걸로 갖다 좀 올렸어요. 근데 이낙연 이번 정치 대선 테마에서 특이점 하나가 친동생이 삼부토건 사장으로 취임을 했죠. 그리고 삼부토건이랑 휴림로봇이 지분 엮여서 최근에 휴림로봇이 좀 움직여줬던 모습. 그래서 원래 이낙연 관련 종목은 남선 알미늄이었습니다. 1,000원짜리가 8,000원 올라왔었어요. 대선 테마 이낙연 관련주로. 근데 얘가 여기서부터 추세가 꺾였죠. 여기서부터 꺾였는데, 이 꺾인 이유가 휴림로봇이 삼부토건이랑 삼부토건 그 이낙연 동생
이 취임, 사장 취임, 그걸로 갖다 얘가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오면서 그게 발표를 요 날인가 했어요. 뉴스 나왔던 게.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아마 요 부근에서 내려갔을 겁니다. 아니 10월 26일이네요. 지금 딱 보면은 그 거래량 3부 토건이 터진 날 10월 26일인데 남선알미늄 밀어버린 날이 10월 26일이죠. 그 전에 살짝 밀기도 했었네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대장주가 아무래도 여태까지 뭐 다학연, 지연 이런 거였는데 동문 이런 거였는데 친동생이 사장이래. 뭐 실제로 따지면 뭐 동생이라고 그 회사에다가 뭐 일감 몰아주고 뭐 수혜주고 뭐 이러기는 쉽진 않죠. 근데 정치 테마가 원래 그냥 그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엮어서 올리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다 그냥 뭐 뜬구름으로 엮는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혈연이 엮여 있네? 라는 생각. 그래서 3부 토건이 이렇게 시세를 주는데 3부 토건이 코스피 종목이고 시총이 꽤 있죠. 6천억. 뭐 유통비율 따져도 거의 5,500억 뭐 이쯤 해요. 그러다 보니까 3부 토건이랑 지분 엮인 휴림 로봇이 조금 더 탄성 있게 움직여줬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 대장은 저는 일단은 휴림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휴림 로봇 3부 토건 이렇게 좀 엮어서 실질적으로 3부 토건이 엮여 있지만 시총이 무거워서 지분 엮여 있는 휴림 로봇이 덩달아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제 이낙연 관련 종목들, 뭐 남선알미늄 이쪽은 대장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밀리긴 했네요. 뭐 남선 시리즈들, 서원, 범양, 거명, 뭐 TK 케미칼 이런 거는 좀 나중에 순환매로 돌 수 있는 가능성. 일단은 이쪽은 좀 대장주는 이쪽으로 좀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종목들. 그래서 이렇게 여당은 딱 2명, 지금 특별한 거 아니면 이 2명 중에 2명이겠죠. 뚜렷하게. 근데 이제 야당이 문제거든요. 야당. 그래도 일단 야당에서 원로들이 조금 얘기 나오는 거는 유승민. 자, 그래서 이번 대선이 마지막 정치 도전이다. 그래가지고 유승민 관련 종목으로는 3일기업공사랑 대신정보통신. 근데 얘네들이 지지율이 확 밀려서 그렇게 유승민은 지지율이 크지가 않죠. 아직 실질적으로 뭐 당내에서 얘기는 나오고 있고 뭐 좀 그래도 원로들이 밀어주는 느낌인데 지지율이 조금 아쉬워요. 근데 일단 관련 종목들 시총은 상당히 튀기 쉬운 시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뭐 종목들 현재가 이런 것도 좀 가벼운 느낌이 들죠. 그래서 대신정보통신이나 3일기업공사 이쪽을 조금 지켜볼 것 같아요. 과거에도 얘네들이 1, 2등주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시세 줬을 때도 이 종목들이 둘이서 돌아가면서 시세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유통 시총 하면 엄청 가볍습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는 처음 스타트 끊을 때 일단 시총 가벼운 애들이 좀 괜찮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관련 종목들, 자 그리고 원희룡 관련 종목들 뭐 최근에 뭐 들썩들썩인 애들도 있는데, 일단은 파인디지털, 뭐 디지털 옵틱, 누리플랜, SAT 지금 뭔가 뚜렷하게 대장을 하는 모습은 없어가지고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쪽이 돈이 들어오는지 그런 움직임, 뭐 차트상으로는 요런 자리 돌파 뭐 해준다 싶으면 뭐 나쁘진 않겠죠. 이런 자리는 좀 밑바닥권에서 대금 터지던 자리여서 돌파를 해주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조금 특이 케이스가 윤석열 관련주죠. 요거는 이제 유시민 관련주처럼 저번에 풍강이 대장이었나? 17년도 풍강은 아닌데 얘가 아니라 뭔가 유시민 관련 종목들이 막 엄청 들썩였었거든요. 조금 기억이 안 나네. 뭔가 이런 얘기가 이런 이름이 아니었는데 6글자인 것도 하나 있었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유시민 관련 종목도 실질적으로 유시민이 대선 출마 생각 없다, 안 할 거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그 당시에 꽤나 나왔어요. 지금 윤석열 같은 느낌이죠. 윤석열도 뭐 대선 출마하겠다
얘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지지율 상당히 높아서 야당에서 1위죠.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갖다 시세를 줬었거든요. 막 파동도 2번 만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시민 관련 종목들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관련 종목들도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최근 움직임은 일단은 서현탄 메탈이 조금 나쁘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 외에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모베이스 전자부터 해서 뭐 좀 움직인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시세를 줬던 애들 위주로. 그래서 윤석열이랑 지금 비슷한 포지션이 홍정욱이죠. 홍정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대선 출마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그래서 이쪽 테마를 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뭐 그냥 발언, SNS에서 뭐 활동 요런 거에서 뭐 얘기 나왔다면 대선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엮으면서, 야, 한국 프렌즈 사실 이거 전고점 넘길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넘기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테마가 뭐 계속 강할 거다라고 생각은 사실 안 들어요. 왜냐면은 대선 지금 뭐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안 했고, 뭐 그냥 에세이 쓰면서 뭐 책 발간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좀 움직여주는 모습이 저번 유시민, 뭐 지금 포지션상 윤석열이랑 좀 같이 그런 느낌으로 이슈거리가 한번 된다 싶으면은 남들이 다 잊을 법할 때쯤 대금 죽어가지고 잠잠할 때 뭔가 이슈 하나 그냥 툭 해가지고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홍준표는 사실 새우글로벌 하나만 딱 보면 되죠. 홍준표 관련 종목은 새우글로벌 하나. 새우글로벌은 차트 이렇게 바닥권 돌파하고서 그 자리에서 지지 엄청 잘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는데, 얘는 뭐 사실 대선 때 출마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여라도 야당에서 뭐 워낙 인물 없고 하면은 막 밀어내고서 다시 한번 배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개인 견해이기 때문에 뭐 누가 맞고 누군 출마 못할 거다, 이거 그냥 각자 생각하시면 돼요. 막 정치 대선 테마 이제 얘기를 하면은 에이 뭐 이 사람은 출마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뭐 절대 못한다 아니면 누구 무조건 된다 이런 거는 필요 없고, 결국 각자 생각에 의해서 누가 좀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단 베이스는 그거죠.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고 말한 사람들 위주가 일단 제일 좋아요. 실질적으로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사람들 위주로 매매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지율 좀 따라가면서 그런 점. 자, 여하튼 대선 테마도 분명히 한 5년에 한 번씩 오는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다음 대선이 2022년 3월이죠. 3월. 그래서 딱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1년 이때부터 슬슬 각자 대선 출마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액션을 취할 거예요. 정책 같은 거 뭐 발언하고, 그리고서 정치적으로도 계속 좀 발언하면서 사람들 지지율, 그리고서 여론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갖다 활동을 미리 하거든요. 1년 전부터. 그래서 대선 테마가 그 전에 돕니다. 대선이 오기 전에 정작. 그래서 그게 올해 중에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근데 뭐 전반기일지 후반기일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네, 이번 연도에 어찌됐든 좀 계속 지켜볼 만한 그런 테마이지 않나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거 포인트들은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진짜 매매를 안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대선 테마 올 때 여기 안 건드리면 또 심심하거든요, 보통 시장의 테마가.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뭐 올해 시장이 워낙 미쳐있죠. 유동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세게 움직여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은 드는 테마입니다. 여하튼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